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우주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고대 이집트의 신비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말했습니다. 우주는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정밀하고 은밀한 원리로 움직이는 하나의 의식이다라고요. 그가 남긴 7가지 가르침,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 이는 의식과 현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통하는 연금술적 인식 체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한 가지 경계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오직 지식만을 위한 지식의 전달입니다. 어떤 개념이든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의식과 현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것을 항상 고민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헤르메스의 7대 원리는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의 주제로 가져와 보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헤르메스 7대 원리, 이것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메랄드 타블렛. 에메랄드 타블렛은 고대 이집트 시대의 신비주의 문헌으로 서양 연금술의 창시자로 알려진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가 남긴 연금술의 핵심 교리입니다. 에메랄드 타블렛에서는 우주와 인간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가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히발리온. 세 명의 선지자들이라는 가명으로 출간된 서적이고 에메랄드 타블릿의 사상을 바탕으로 헤르메틱 철학을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키발리온은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를 정리한 최초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키발리온에서 제시하는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를 통해 고대의 지혜를 현실 창조의 원리에 접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 중 첫 번째 원리는 정신의 원리입니다. 정신의 원리. 모든 것은 마음이다. 우주는 정신이다. 모든 창조는 마음, 즉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물질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정신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 상상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특정 생각과 상상에 이에 따른 감정이 결합되면 감정은 이모션, 즉 에너지 인 모션, 움직이는 에너지이므로 이 생각과 감정은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 진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 이것은 하나의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주파수가 결국 존재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결국에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생각과 상상에서 창조가 시작되고요. 여기에 감정이 결합되었을 때 감정은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동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결국에는 존재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리얼리티,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 역시 현실은 단지 굳어진 상상력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상응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상응의 원리. 위는 아래와 같고 아래는 위와 같다.
성경에서도 이 상응의 원리를 뜻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하늘은 정신이고 땅은 물질을 의미한다. 정신과 물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며 외부 세계는 단지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우리 존재의 세 가지 차원,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첫 번째, 물질계. 두 번째, 멘탈계. 이게 곧 정신계겠죠? 세 번째, 영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시공간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닌 이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존재하는 다차원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계가 결과의 영역이라면 멘탈계, 정신계는 원인의 영역이라고 했죠. 물질계가 결과의 영역, 멘탈계가 원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진동의 원리입니다. 진동의 원리. 어떤 것도 정지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움직이며 모든 것은 진동한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물질일지라도 이것을 쪼개고 또 쪼개었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가 되고 이 원자의 99.9999999%는 에너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의 본질은 결국 에너지이고 이에 따라 고유의 진동수, 고유의 주파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결국에는 에너지라고 했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결국에는 진동수, 고유의 주파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 원리는 극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 극성의 원리. 모든 것은 이중적이다. 모든 것은 극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반대되는 쌍이 존재한다. 반대되는 것은 속성이 같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르며 양극단은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양극, 쌍으로 존재하며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둠과 빛, 차가움, 뜨거움, 미움과 사랑, 실패와 성공, 가난과 부귀, 질병과 건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잠시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요, 사실은 동일한 본질, 동일한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진동수입니다. 즉 이 둘은 동일한 에너지지만 다른 진동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뭐라고요? 동일한 에너지, 그러나 다른 진동수를 갖는다. 다섯 번째 원리는 리듬의 원리입니다. 리듬의 원리. 모든 것들은 들어오고 나가며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잠시만요. 예를 들면 진자의 운동이 있겠죠? 진자의 운동. 우리가 진자의 운동을 보게 되면 추가 오른쪽으로 움직인 만큼 정확히 왼쪽으로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탄생과 죽음, 창조와 파괴, 전진과 후퇴, 상승과 추락 등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의 리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밀물과 썰물, 일출과 일몰,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에서도 이 리듬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네 번째 원리에서 양극성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에너지를 공유한다고 했죠. 따라서 다섯 번째 원리인 리듬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결국 본질적으로 같은 에너지를 한 극단에서 반대 극단으로, 즉 다른 진동수로 체험하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인과의 원리입니다. 여기로 잠시 넘어가서 쓸게요. 여섯 번째, 인과의 원리.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우주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단순한 운 또는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그것에는 반드시 원인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 즉 여러분의 현실은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생각과 신념, 정체성, 감정, 선택, 행동, 이런 요소들의 총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과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 삶의 희생자가 아닌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과의 원리, 희생자가 아닌 창조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리, 마지막 원리인데요. 성별의 원리입니다. 일곱 번째, 성별의 원리. 모든 것에는 성의 원리가 있다. 모든 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진다. 여기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 함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동시에 지니며 이 두 에너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별의 원리, 남성성과 여성성의 공존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헤르메스 7대 우주 원리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네 번째 원리, 이 극성의 원리를 잠깐 가져와서 이것이 현실 창조의 원리에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성의 원리,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같은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에너지이고 이 둘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지 이 진동수라고 했습니다. 같은 에너지나 다른 진동수를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실 창조의 원리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 극성에서 이 극성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진동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동수를 변화시켜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알아차리기, 인식하기입니다. 이 진동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아차리기, 인식하기. 현재 여러분이 어떤 극성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립니다. 또한 이 두 극성의 본질은 결국 같다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 실패, 가난, 질병은 성공, 건강의 부재가 아니고요.
성공, 부, 건강의 낮은 진동의 형태임을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중립적 태도입니다. 두 번째, 중립적 태도. 여러분의 존재와 이 경험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경험을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나는 실패와 가난과 질병을 지닌 존재가 아니고 단지 이 실패와 가난과 질병이라는 극성, 이쪽의 진동수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극성의 반대편에는 성공, 부, 건강의 극성이 존재하며 내가 현재 이 극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즉 이 반대 극성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 본질적으로 이 둘은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반대 극성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반대 극성 선택. 여기서 반대 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쪽의 극성을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경험하고자 하는 극성 쪽에 핀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핀포인트 맞추기. 이 선택이라 함은 결국 주의 집중을 의미합니다. 선택이 뭐라고요? 주의 집중. 주의 집중. 왜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집중하는 법. 첫 번째, 관점, 인식입니다. 1번. 관점, 인식이라고도 하죠. 관점이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관점, 인식이라는 이름의 렌즈를 끼고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이 모든 것들을 성공, 부, 건강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십시오. 실패, 가난, 질병의 경험조차 성공, 부, 건강의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실패는 결국 성공으로 가는 단계이고 가난은 풍요의 원동력이고 질병은 건강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기대했던 일이 바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여러분을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내면 체험입니다. 두 번째, 내면 체험. 반대의 극성을 내면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강렬한 감정을 결합시킨 상상의 활동을 통해 진동수를 변화시키고 반대의 극성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이모션, 에너지 모션, 즉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했죠. 감정은요, 여러분이 지닌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면에서 강렬한 감정을 결합한 체험을 할 때요, 여러분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확신, 이 알미 여러분의 잠재의식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은 이 결과물을 현실의 영역에서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정신 1번 정신의 원리, 2번 상응의 원리, 그리고 또 인과의 원리. 이 1번, 2번, 6번의 원리와도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창조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멘탈, 그 정신의 그 근본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임 좋아하시나요? 이 현실이라는 게임판에서만큼은 여러분은 모든 말을 여러분의 정신, 즉 멘탈로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플레이어임과 동시에 이 게임의 룰을 만드는 설계자입니다. 반드시 이 현실이라는 이름의 게임에서 승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